네, 이제 창당 작업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도당 창당 대회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자, 안철수 의원 측에서 오늘 앞으로 당을 통합할 때 정강 이렇게 한번 짜봅시다 하면서 초안을 내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발칵했다고 하는데요. 설명 좀 해주십시오. 5.18까지 빼기로 하자는 겁니까? 그러니까 5.18이라는 건 사실 광주 민주화 운동의 그렇죠. 그 야권을 상징하는 그런 이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동안 이게 열린우리당, 민주당을 거치면서 어떤 정체성의 근본을 이루는 어떤 그런 부분이었는데요. 네네. 이번에 안철수 의원 측에서 새정치민주연합에 내놓은 그 정강정책 A4G 네. 17장의 분량에 보면은 네. 그 과거의 내용, 과거의 사건들, 4.19를 비롯한 5.18 이런 것들을 다 제외하자 이런 제안을 내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제안을 한 배경은 네. 보다 이제 과거의 어떤 그런 이슈에 매몰되지 말고 네. 어떤 민생 그리고 미래로 나아가자 이런 취지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시면 네네. 예. 왼쪽에는 열린 우리당 시절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여당 쪽의 생각이 나와 있고 오른쪽이 안철수 의원 쪽에서 제안한 내용이잖아요. 비교를 좀 해주시죠. 예, 열린 우리당 시절에는 부의 부당한 대물림을 방지하자 이런 게 경제 정강 정책의 핵심이었는데요. 네. 이번에는 재벌 소유, 지배구조 개선하자 이런 부분에 이제 포커스를 조금 재벌 개혁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추고 네. 가진 계층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적대시하는 그런 네. 분위기 그런 것들을 좀 뺀 걸로 좀 해석이 됩니다. 네. 근데 지금 보면은 논란이 되는 부분이 아마 안보 분야인 것 같은데, 네. 보면 6.15, 14선언문 이런 것들은 제외시켰잖아요. 예, 이것도 제외하자고 지금 제안을 했는데요. 네. 6.15나 14선언도 이제 네. 김대중 정부와 네. 또 노무현 정부에서 남북관계의 어떤 혁명적 변화를 이룬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빼자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부담이 있는 게 야권에서 부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정치와 안보 분야의 비교표를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4.19, 5.18,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을 만났던 6.15 공동선언, 노무현 대통령의 14선언, 이걸 삭제하자. 이런 제안을 내놨거든요. 친노 진영이나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동의하는 민주당 내에서는 되게 섭섭하거나 반발할 것 같네요. 정체성을 흔들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네네. 이슈죠. 네. 자, 그러면 금태섭 대변인, 그 전에 이왕 얘기 나온 김에 복지도 한번 볼게요. 자, 열린우리당 시절의 복지정책과 안철수 의원이 제안한 통합신당의 정강은 이렇게 돼야 된다고 내놓은 그 제안 보면 이런 대목이 눈에 띄네요. 보편복지, 선별복지, 이걸 전략적으로 조합하자. 무조건 다 일괄적인 복지,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을 준 거네요. 그렇죠. 지금 예산 부담이 점점 이슈가 되고 있고요. 네. 또 무분별한 복지 공약들이 어떤 국가의 경쟁력을 깎아먹는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지적들을 의식해서 저런 정강 정책의 변화를 갖고 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김태섭 대변인이 관련해서 좀 설명을 해놨네. 이 내용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금태섭 대변인이 그 안철수 의원 측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과거의 특정 사건을 나열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뜻이다. 네.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특정 사건을 갖다가 계속 그 정강 정책에 반영을 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정당 전체가 과거 이슈 또 그 이념적인 논란 이런 거로부터 자유롭기 어렵다. 그러면 민생이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미래에 어떤 일을 하겠다라는 이런 것보다는 과거 일에 집착을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프레임에서 새로운 정당은 그걸 벗어나자 이런 취지로 지금 얘기를 했다는 거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친노 진영이나 친노 강경파 진영에서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느냐 할 텐데 과연 어떻게 반응했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있군요. 자, 계승한다는 거 그 말 못 넣겠습니까? 그런 거네요. 안철수 의원을 향해서 이런 거 넣는다는 것, 계승한다고 말하는 것이 소모적인 논쟁이느냐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식 의원도 그랬고요. 무슨 궤변이냐 이런 말까지 꺼냈군요. 지금 부글부글 하고 있죠. 네. 참고는 있는데 네. 지금 안철수 의원을 지방선거에서 최대한 활용하자는 게 친노의 전략이고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슴이 호랑이 굴로 들어왔는데 네. 그걸 또 사슴을 잘 요리하기 위해서 지금 물 끓이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는 최대한 자제하는 게 친노의 지금 방침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자기네들이 견디기 어렵다 하다 보니까 이제 저런 식의 문성근 의원도 지금 전 의원도 저런 표현을
했는데요. 네. 박근혜 정권도 대박론으로 남북관계 개선 필요성 인정했는데 네. 우리가 굳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업적 이런 것들을 굳이 삭제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식의 문제 제기를 한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정강이라는 것이 결국 그 당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어떤 것을 지향해서 운영을 하고 국민들에게 의견을 낼 것인지를 정하는 것인데, 이 앞으로 일주일 사이, 그 한 달 사이에 시끌시끌한 모습을 앞으로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네. 사실은요, 정강 정책에 있어서 네. 어떤 정신을 계승하느냐, 네.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지만 네. 실제로는 저게 논쟁거리로만 되고 네. 그리고 오히려 친노 그리고 안철수 즉 진영의 어떤 분열의 화근이 될 가능성이 더 네, 높을 뿐이지 네. 실제로 네. 지난해가 아니죠.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에 나올 때 네. 그때 공약하고 문재인 후보가 대선에 나올 때 네. 그 공약을요 60여 개를 동아일보가 당시 주요 공약만 비교한 게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단 3개만 다르고 나머지 공약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네. 뭐만 달랐냐면요. 네. 하나는 제주도의 해군기지 그거 계속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다음에 FTA 한미 네. FTA를 과연 다시 교섭할 것이냐 말 네.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는 재벌 소유의 상호 출자를 네. 바로 당장 금지할 것이냐 좀 천천히 할 것이냐. 네. 이 3가지 부분만 달랐거든요. 네. 그러나 실질적으로 새누리당과 그리고 민주당 그 이후에 서로 행보를 보인 건 좀 상당히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네. 실질적으로 정강 정책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싸우는 것보다는 네. 실질적으로 국민들한테 어떻게 자기의 정책을 실현하느냐 이게 배나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정강정책 지금 하종대 부국장께서는 일단 이렇게 큰 틀을 잡아놓은 것과 달리 막상 선거에 가게 되면 이제 공약을 통해서 약속을 많이 내놓고 평가를 받는데 그때 가면 좀 다른 국면이 생길 수 있다. 그런 전망을 주신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한길 대표가요. 어제 있었던 장면으로 저희가 좀 안내를 드렸으면 합니다. 아침 회의 때 뭔가 말하다가 말실수를 한 가지 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여러 가지 그동안의 아쉬움이 좀 담긴 것 같아서 재미있는 모습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어라 이거 좀 다르다 싶으신 것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새민주연합의 출범으로 이제는 우리가 해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기에 달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로 뭉치는 힘을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창당 선언이 박근혜 정부 1년에 크게 실망한 국민들께 새로운 희망을 드렸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발견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뭐 좀 새로운 거 황순욱 팀장 어떠세요?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까? 글쎄요. 저는 지금 못 보는 내용을 보고 있느라고. 네. 얼핏 들으면 잘 모를 것 같은데 여기 화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보여주세요. 새정치민주연합에 이렇게 했다고 민주당이 이제 그 텍스트를 공개했는데 실제 김한길 새민주연합. 대표의 발언은 이거였죠. 새민주연합. 민주란 말을 이제 줄이면서 뺐는데 그게 못내 아쉬웠나 봅니다. 새정치연합이 아니라 새민주연합이라 이렇게 말을 한 건데 별로 재밌지 않으신가 보네요. 저게 약칭이 원래 네. 새 정치 연합으로 네. 이렇게 당에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예. 근데 그 김한길 대표 입장에서는 네. 민주라는 이름을 네. 당명에 넣기를 원했던 건데 그게 사실 그렇게 크게 반영이 안 된 형태로 지금 나온 게 약칭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그 아쉬움을 이런 식으로 달랜 게 아니냐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이름을 약간 헷갈렸을 수도 있고요. 네, 네. 뭐 당명이 워낙 자주 바뀌다 보니까 또 헷갈릴 수도 있어요. 얼마 안 돼서 또 그랬을 수도 있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또 새누리당에서는요, 안철수 의원을 향해서 그동안 맹공을 많이 퍼부었거든요. 거짓말을 했다, 말을 뒤집었다 했는데, 최경환 원내대표가 이례적으로 칭찬하는 듯한 말을 꺼냈습니다. 한번 이것도 들어보시고요. 그 행간에 숨긴 다른 의미도 같이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안철수 위원장은 산업화와 민주화의 공과를 모두 긍정한다.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는 세력과 절대 함께할 수 없다. 복지 파퓰리즘을 경계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야권에서 진영 논리와 정쟁의 매몰에서 벗어난 균형 감각을 가진 상식적 발언이 나온 것 같아서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랜만에 야권에서 상식적 발언이 나온 것 같다. 반갑게 생각한다면서 안철수 의원을 한껏 띄웠네요. 근데 사실 정치에서 상대를 칭찬할 때는 네. 약간 상대를 깔고 보는 경향이 있을 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의원이 지금 연대를 하지 않겠다고 하다가 지금 새정치연합을 만들어서 야권 연대가 성사된 상황인데 네. 그렇게 지금 시장에서 평가가 그렇게 네. 아주 좋은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지율의 시너지 효과도 아직은 미미한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편안하게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네. 평가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야권에서 오랜만에 상식적 발언이 나왔다는 것은 그동안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의 눈으로 볼 때는 야권에서 별로 상식적인 얘기가 없었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요. 또 그것도 있고 네. 제가 보기엔 최경환 원내대표가 저렇게 얘기한 거는 네. 평소에 새누리당에서 얘기해왔던 즉 민주당에서는 전면적인 보편적인 복지를 주장해 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새누리당에서는 선별적인 복지를 주장을 해왔는데 네, 네. 바로 안철수 의원이 그런 두 가지를 조합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네, 네. 그리고 포퓰리즘을 좀 경계를 하겠다고 하니까 네. 그거는 바로 새누리당이 평소에 해왔던 얘기를 안철수 의원이 다시 한 거다. 네. 그러니까 좋은 얘기를 제대로 한 거다. 이렇게라고 평가를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상대방 칭찬이라는 게 이제 낯선 모습으로 여겨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한 얘기인데 어쨌건 최경환 의원이 평가를 내놨지만 잘 들어보면 결국 또 새누리당의 생각이 옳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라는 것 알 수 있었습니다.